이거지. 방송 잘 되네. 방송 재밌게 돌아가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유니버스 리그 3화 리뷰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스포츠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주전 선수와 후보 선수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게 세 팀이 있어요. 근데 세 팀의 주전 선수들끼리 한 번씩 무대를 해서 세 번의 무대로 대결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후보 선수들끼리 또 한 번씩 무대를 해서 대결을 해서, 그러면 각 팀이 두 번씩 무대를 했잖아요. 그 총점으로 이긴 팀, 중간 팀, 하위 팀 이렇게 나눠서 하위 팀이 제일 탈락자 많고 중간 팀 탈락자 조금 있고 상위 팀은 탈락자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이고, 2화 때 주전 세 팀의 무대가 끝났고요. 지금 이제 후보 팀들의 무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보면 후보팀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공을 주전팀이 하고 후공을 후보팀이 하면 결정은 후보팀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선 뭐 이 순서를 바꿔볼 생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부터 아이돌 서바이벌 방송에서 팀 시스템을 넣으려고 많은 분들이 시도를 했어요. 그거는 기존에 이제 개인 위주로 돌아가는 오디션들을 오래 했기 때문에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아이돌은 애초에 솔로 활동이 아니라 팀으로 활동하는 거니까 팀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팀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려고 했고, 결국 아이돌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죠. 특히 K-팝 아이돌은 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먼저 팀으로서 일체된 모습과 컨셉이 있고 거기에서 힘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노출됐을 때 선명하고, 그렇게 인기를 얻으면은 그 후에 개인은 어차피 개인들의 색깔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팀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K-팝 아이돌을 다루는 방송에서 제작진들도 기획을 할 때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근데 오디션 방송에서는 개인 멤버에게 시청자를 입덕을 시켜야 되니까 팀 요소를 넣으면은 방송은 잘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개인들에게 입덕을 시켜야 되고 시청자를 모으는 거는 개인의 힘인데, 그걸 팀으로 엮어서 하다 보면 부작용이 많거든요. 다른 멤버 때문에 이 인기 있는 멤버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개인 경쟁으로 탈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팀 요소를 넣기도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은 뭐 팀으로 한꺼번에 탈락을 하는 시스템을 걸스 플래닛에서는 넣었었는데 3명씩. 그러니까 그럼 인기 있는 멤버가 다른 멤버들 때문에 탈락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근데 이 방송은 3개의 구단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주전 선수, 후보 선수 이렇게 나뉘어서 어쨌든 2개의 팀, 그러니까 총 6개의 팀을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2팀씩은 같은 편이 되고, 그냥 단순히 같은 편이 아니라 서로 탈락자가 정해지는 그 점수에 연결이 돼 있는 거라서 팀을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 초반이나 중반 때까지는 이전 오디션 방송보다는 팀적인 요소를 많이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팀으로서 이기면은 탈락자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다른 방송과는 다르게 우리 한 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다른, 그러니까 2팀씩 연결이 돼 있으니까 좀 상호 보완적인 부분을 가질 수 있죠. 다른 방송과 비슷하면서 다른 점은, 다른 방송도 팀으로서 일단 이기면 되긴 하잖아요. 근데 다른 방송은 대부분 개인 투표에서 개인 순위로 탈락자가 정해지니까 팀에서 이겨서 베네핏을 받아도 인기가 없으면 탈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돋보여야 되는 동기가 강한 거죠. 그러다 보면 파트 싸움이든지 이게 치열하게 날 수 있는데, 이 방송은 개인 인기가 낮아도 주전과 후보팀들이 연합해서 1등을 하면은 여기 안에 개인 순위가 최저점인 멤버가 있어도 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팀이 우선될 수 있는 요소가 다른 방송보다는 조금 있다. 근데 결국 이것도 그 안에서 최하위로 있으면은 지금 당장 탈락은 안 하더라도 주전 선수로 올라가지 못하면 데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반 이후에는 다른 방송들과 비슷한 흐름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어차피 결국에는 다 똑같아질 텐데 의미 없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초반에 초중반까지 무대에서는 개인보다는 팀을 우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요. 먼저 리듬팀의 후보 멤버, 그러니까 벤치 멤버의 무대입니다. 근데 초반에 표정 임팩트가 약간 부족했어.
잘했어. 정작 센터인 아유무만 이상하고 나머지들은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에어 센터 시킨 것 같은데. 아유무가 센터를 했던 친구가 엄청 긴장을 했나봐요. 처음부터 저는 저렇게 표정이 굳어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몸도 그래서 강약 조절이 정확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전체적으로 긴장을 해서. 그리고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하기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랩이기 때문에 발음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막 엄청 빠른 랩이나 진짜 정식적인 랩은 아니라 그냥 적당한 음역에 이야기하듯이 말하는 뱉는 랩이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았던 팀이지만 잘한 편이었다. 보컬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아예 막 음이 틀리고 그랬던 부분도 있지만 그냥 무리했던 것보다는 이 후보 멤버들이니까. 그래서 다들 이 부분은 아쉽다, 근데 괜찮았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 맥 같은 친구도 발음적인 부분이나 보컬 스타일도 보컬 디자인도 괜찮네, 근데 역시 맥도 너무 표정 연기가 좀 안 된 편이었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권희준이었나요, 이 친구가? 한국인으로서 그래도 발음이 자유로우니까 가장 뭐 편안하게 보였고, 시의 위신이었나요? 네, 그 친구도 표정 연기를 더 연습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제가 초반에도 저는 그 친구의 춤 라인이 괜찮아서 첫 무대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친구가 좀 다듬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은 무대였습니다. 이 팀이 주전 멤버가 1위를 한 팀인데 역시 주전과 후보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다음 팀들을 봐야겠죠. 여기서 MVP는 이 권희준인가, 이 친구가 되겠지. 그렇지, 이 친구가 조금 더 트레이닝을 받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 표정이 너무 어두워. 근데 이런 게 한국인의 메리트예요. 그 발음 자체나 가사를 외우는 거가 뭐 엄청 걱정할 건 아니잖아요. 한국인이 한국 가사 외우는 게. 그거 자체가 긴장을 매우 덜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도 한국이고 한국 분들이 많고 그 편안한 그 무대 분위기가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여기 또 구한서가 중심이 되겠지. 야, 이걸 어떻게 해? 네, 팀비트 후보 멤버, 벤치 멤버입니다. 근데 요 장면에서도 그 연출 부분도 약간 제가 좋았던 점이 있었던 게, 연습 장면에 지금 제일 못했던 남도윤과 제일 리드를 했던 구한서, 그리고 뭐 카일이, 어떻게 보면은 구한서와 남도윤 두 명을 집중해서 비춰줬거든요. 근데 보통 요럴 때 남도윤처럼 엄청 못하는 애를 그냥 집중적으로 주인공으로 연출을 하는 연습 장면이 많거든요. 제일 못하는 멤버를. 그러면은 저 친구는 제일 못해서 주목을 받고 연출에 도움받고, 그럼 잘하는 애들은 뭐야? 약간 불공평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여기는 제일 못한 친구의 그런 노력하고 성장하는 스토리가 연출자 입장에서는 연출하기 좋거든요. 편집하기 좋으니까 그거는 갖다 쓰면서도 또 억울하지 않게 잘한 멤버 구한서나 카이리도 그만큼 분량은 배치해줬다는 거. 근데 요거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배치를 한 것보다는 어쩌면 남도윤의 스토리를 연출하기도 좋은데, 구한서가 너무 저렇게 열심히 하고 리더로서 잘한다라고 해서 구한서 캐릭터도 연출해주기 좋은데, 해서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둘 다 연출했을 수도 있어요. 이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둘 다 들어가서 한쪽만 나오는 연출보다는 괜찮다. 네, 시작이 중요하죠.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게 했네. 남들이 너무 뻣뻣하긴 한데 왜 이렇게 분량이 없나 했더니 이거 줬구나. 네, 이 팀이 리듬팀보다 잘했어요. 사실 리듬팀도 그런 도드라지는 실수들이 없었으면 비슷한 결과가 됐을 텐데, 어쨌든 저쪽에서는 실수가 여러 번 있었고 여기서는 뭐 실수가 뭐 한두 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퍼포먼스의 실력은 비슷하지만 실수를 누가 더 안 했냐. 근데 그게 그냥 그 실수 몇 개 차이라고 하기에는 그 실수가 전체적인 퍼포먼스에 영향을 많이 준 거죠. 구한서랑 카이리는 무대 적응이 됐는데, 다른 멤버들은 실력보다도 역시 이제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표정 관리, 표정 연기가 전혀 안 돼서 거기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뭐 효태라든가 이 친구들이 뭐 퍼포먼스의 실력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긴장을 감추는 법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저렇게 굳어있는 얼굴로 좋은 표현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다들 이 팀은 가장 중요한, 이 곡에서 가장 중요한 군무를 맞추는 것에서는 괜찮게 해냈고, 특히 남도윤이라는 완전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멤버를 두고도 괜찮게 해냈어요. 그만큼 남도윤이 뭐 디테일하게 따지면 당연히 못했죠. 춤의 전체적인 그런 동작, 그 높이, 각도 이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남도윤은. 그렇지만 그걸 이제 7명 중에 1명으로 봤을 때 크게 티가 나지 않아서,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합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괜찮았고, 카이리는 뭐 데뷔해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춤 실력도 개인적으로 있고 무대에서 그렇게 긴장한 표정이 나오지도 않지만, 제가 이 무대만 봤을 때는 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경험이 있는 사람 치고는 돋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카이리는 저 표정 연기가 이 무대만 봐서는 다양한 방식의 표정 연기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카이리가 활동 경험도 있는데 지금 후보 멤버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주전 멤버로 들어가고 데뷔를 노리려면 항상 똑같은 톤의 보컬이나 랩을 하거나 표정도 자신한테 어울리는 곡만 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너무 한계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 카이리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깨려고 노력하고, 그걸 깨버리면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 MVP 카이리가 받았어? 와, 이건 구한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네. 이렇게까지 중요한 파트를 했는데. 이게 뭔데 회사 로고를 가려놨어? 뭐 불법 영업하는 기획사야? 그럼 애초에 찍지를 말든가 저 장면을 왜 보여주고 회사 로고를 모자이크해? 여기에 문제 멤버들이 많네. 그래, 해봐. 도전을 해. 기중이는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나 봐. 기중이는 지금 소리를 전혀 모으지를 못해요. 저렇게 하면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발성의 기본기가 없는데. 네, 팀 그루브 후보 멤버. 저렇게 된다니까 기중아. 리츠웨이는 잘했네. 의외로 여광동 역할이 크네. 잘했네. 몸에 힘이 좀 부족하긴 해. 이거 좀 어렵네. 근데 그래도 이번 팀 무대가 실수도 좀 적었고, 두 번째 했던 이전 팀과 거의 비슷한데 완전 다른 분위기의 곡이어서 이거를 더 좋아하게 생각하고, 그냥 이 곡 분위기, 무대의 분위기가 더 좋아서 여기에 투표가 더 많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광동이 일단은 춤을 나쁘지 않게 했고, 저 안에서 강약 조절을 더 많이 배우긴 해야 되는데 나쁘지 않게 했고, 어쨌든 킬링 포인트를 잘 살려서 가장 임팩트 있는 멤버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 살린 것만으로도 대단하죠. 저는 그 부분만 할 줄 알았는데 다른 파트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리츠웨이가 보컬을 잘했죠. 근데 그게 임팩트를 얼마나 줄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난하게 잘한 느낌. 그래서 리츠웨이가 노래를 잘하고, 한국어 발음도 너무 악센트가 강하게 들어가는 발음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그렇게 강하지 않게 스무스하게 잘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자국어로 노래하면 노래를 잘할 거다. 근데 그래도 외국어 발음이라 완전히 좋게 당연히 들리는 건 아니고, 또 그렇게 외국어로 높은 음을 불러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괜찮은 발성을 갖고 있는데 톤의 개성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리츠웨이 부분은 무난하게 노래했네 이런 느낌밖에 안 남거든요. 그리고 배재호는 이번 무대에서 무난하게 했는데 역시 한계가 좀 보이는 거예요. 이후를 생각하면 이번 무대에서는 잘했어요. 배재호가 잘했는데, 배재호가 지금 그럼 자기의 무기를 뭐로 가지고 갈 거냐, 장점을. 지금 이 상태로는 춤과 노래, 그래도 1인분은 하는 멤버 요렇게만 남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춤보다는 노래 포지션으로 원래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노래가 너무 무난하기만 하고, 발성도 있는 상태지만 컨트롤이 잘 되는 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고음 음정 맞추는 데만 집중을 해서, 음이 올라갈 때는 음이 정확히 맞다가 음이 위에서 하강하는 멜로디 때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올렸으니까 됐다 하고 뒤에 기본기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기는 어떤 음에서도 소리의 위치를 딱딱 정확히 지키는 게 아주 기본적인 기본기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보컬 포지션에서 댄스까지 되는 멤버로 진행을 하고 싶으면은 생각보다 보컬을 더 신경 써야 돼요. 지금 춤이 안 되니까 춤에 신경 쓰는 것보다. 한국인이 유리한데 김기중이 왜 돼? MVP. 김기중이 오래 연습을 하고 좀 그런 기간이 있어서 여기 현장에 오시는 한국 관객들이 많았나 보네. 이것 봐, 얘네들도 이해를 못해. MVP. 이거는 주전팀 때 제가 리뷰를 했듯이
결국 지금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녹화 방송에 가서 투표를 하신 분들이니까 한국 분들이 유리하고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멤버들이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MVP를 받은 멤버들이 전부 카이리 외엔 전부 한국 멤버 아니었나? 그리고 카이리는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멤버고, 주전팀에서 가장 잘한 1위를 했던 리듬팀이 벤치 멤버, 후보에서는 가장 못하면서 진짜로 결과는 알 수 없게 됐네요. 이게 그냥 리듬팀이 1위하고 후보팀이 3위를 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투표 점수에 따라서 합산 결과니까 이건 완전 예측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뭐 의도를 했던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던 그런 순위가 예측이 안 되는 시스템이 되긴 했네요. 이게 오늘 뭐 꼴등을 한 팀이 탈락자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옐로 카드를 줘서 옐로 카드를 2개 받으면 레드 카드로 퇴장이 되는 거니까 오늘 탈락자는 발생을 안 해요. 일단 1위 팀이 1234. 그럼 그루브 팀이 만약에 1위를 하게 되면 벤치에서 그럼 그루브 팀이 1위를 하고 리듬 팀과 비트 팀의 대결이겠네요. 3위를 누가 하느냐. 근데 3위를 했어. 2위, 1위, 3위. 아 그러면은 그루브 1위, 리듬 2위, 비트 3위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네요. 비트 팀이 3위를 했어? 와 이거는 그루브가 1위일 것 같은데. 그쵸? 그러네. 네, 딱 제 예측대로 됐네요. 순위가. 나는 근데 이 시스템들이 새롭기도 한데 그냥 새로우면 안 되거든요. 뭐 억지스럽거나 개연성이 없거나 재미가 없으면 안 되는데 약간 이렇게 두 팀에 연계된 점수로 대결을 하는 게 개연성도 있고 억지스럽지도 않고 결과도 이 작은 차이가 예측이 불가하게 만들어서 이 시스템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비트팀이 후보 무대도 3위를 했다는 거는 약간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후보팀 무대 중에서는 비트팀이 가장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투표 순위로 주네요. 이건 외국인 멤버들이 매우 불리하다 초반에. 그럼 외국 멤버들의 가족, 지인들, 팬들이 여기 한국에 녹화 방송에 오긴 매우 힘든 구조잖아요. 이건 약간 불공평할 수 있는 투표가 되겠네요. 이거 봐봐요. 근데 이 부분도 재미있을 수도 있고 향후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이네요. 매번 라운드를 하고 멤버들의 개인 순위로 그 다음에 주전팀과 후보팀을 또 변화를 하네요. 근데 이게 무조건 인기 있는 멤버들이 주전팀으로 다 가는 게 이 팀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후보 팀들의 대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결과에. 그러니까 후보팀에 벤치팀에도 좋은 멤버들이 좀 배치가 돼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팬들이 응원하는 팬들이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재밌을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진짜 제가 몇 번이나 말하지만 녹화방송 가서 참여하는 거 엄청 힘든 일이에요. 뭐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밖에서 막 3-4시간 대기해야 되고 이 녹화 시간 굉장히 깁니다. 뭐 5시간, 6시간 이렇게 되니까 거의 하루에 여기에 가서 그냥 대기하고 서 있고 해야 되는 시간이 10시간 정도 되고 거기까지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가서 꼭 보고 싶다 응원하고 싶다가 아니면은 여기 가기 힘든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이미 팬을 형성한 멤버와 아닌 멤버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번 라운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리츠웨이가 메인 보컬로서 노래를 잘했는데 꼴등이잖아요. 젠젠도 잘했는데 13위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멤버들이 미리 팬을 형성해 놓은 미리 언론에 노출이 됐었던 멤버들이 아닌 이상 아무리 잘해도 지금 여기서 좋은 투표받기 어렵다는 게 이제 순위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본의 아니게 그래서 후보팀에 좋은 멤버들이 많이 왔어요. 실력적으로는 뭐 장경호, 김주영, 제임스, 젠젠, 리츠웨이. 여긴 벤치 멤버 괜찮아서 그루브는 다음 대결도 벤치 멤버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주전 멤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박주환이 전체 1위 하겠네. 와 로이스가 꼴찌를 할 정도였어? 로이스, 시에위시. 근데 이 멤버들은 다음 대결할 때 좀 어렵겠네요. 이러면 이제 팀워크가 깨지죠. 멤버들 중에 옐로 카드를 받은 멤버와 아닌 멤버들이 있으면 이미 이제 팀워크는 깨지죠. 그 옐로 카드 받은 멤버들은 물론 팀이 1위를 하면 옐로 카드를 안 받을 수 있지만 팀이 2위나 3위를 해도 바로 탈락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좋은 파트를 본인들이 맡아야 되는 차이가 생기는 거죠. 멤버들 안에. 거기에다가 지금 이 멤버 구성은 그렇게 중심을 잡아줄 멤버들이 없이 구성이 돼서 그루브 팀에 비해서는 벤치 멤버들이 매우 안 좋게 이제 구성이 된다. 그래도 주현이 180표를 받네.
도윤이가 주전이야. 큰일 났어. 아니 지향판이 당연히 지금 인기가 없겠지만 지향판 실력이 후보로 밀리는 게 맞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아니 지향판이 엄청 잘해놓고 옐로카드 받네. 여기는 그래도 지향판이 있으니까 근데 이 팀도 뭐 좋진 않네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벤치 멤버들이 좋을 순 없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루브가 좀 유리하네요. 벤치 멤버에서는 확실히. 여긴 이 문제 박지훈도 있고. 박지훈은 문제가 예를 들어 그냥 뭐 저런 방송에 적응 못하고 연습에 적응 못하고 그런 성격적인 문제만 있으면은 이게 오히려 얘가 각성을 해서 열심히 해서 반전 스토리를 연출시킬 수도 있는데 박지훈은 문제는 그럴 만한 실력이 아직 없어서 반전 스토리가 역부족일 것 같긴 해요. 앞으로도 계속 만약에 현장 투표로 순위를 매겨서 옐로 카드를 준다고 하면 어쨌든 아무리 방송이 시작한 후에 라고 해도 저 현장까지 녹화 현장까지 가기에는 외국인 멤버들의 팬은 불리하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보완을 했을지가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한데 트레이드도 있어. 매번 1, 2위 팀 어떻게 트레이드를 할 수 있지? 후보팀 중에서만 할 수 있나? 2장? 왜 제한이 없나? 와 그럼 근데 지금 트레이드권으로 1위 팀이 2장, 2위 팀이 1장 트레이드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한사항이 없이 아무나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이 단순히 2장 1장인데도 엄청 강력한 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팀의 에이스 멤버가 뭐 2명에서 3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상대편을 완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팀이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 팀을 약하게 만드는 거를 아예 공략을 해서 이 1위, 2위 팀이 2장 1장을 다 한 팀에 써버리면 최하위 팀에 그럼 완전 무너뜨릴 수 있는데 방송이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 아무나 데리고 올 수 있나? 와 리치웨이는 그렇게 보컬을 해놓고 옐로카드에 방출까지 돼? 막 지연 제2에 이렇게 데려갈 수도 있나? 지연 나름 완전 핵심을 데려가진 않았네. 히로토야? 강한 멤버를 데리고 오는 게 재밌기도 한데 JL 데리고 와봐. 근데 핵심 멤버는 안 건드리는 것 같아. 눈치껏. 왜 박주원이나 JL 데리고 와. 이창섭은 스토리를 생각하네. 완전 핵심 멤버들은 아니고 후보 멤버였는데 가능성이 있는 멤버들을 선택했네. 한 장이니까 그냥 핵심 데려와봐 한번. 지원 아니면 1위 팀은 못 건드리는구나. 진짜 이악 물고 지원해봐. 그런 거 하지 말고 지원해. 그래. 그래. 역시 테니 나랑 잘 맞아. 정식 발음이 스엔인가 보네요. 스엔. 이거지. 방송 잘 되네. 방송 재밌게 돌아가네. 이거야. 그래 1라운드 때 이렇게 해줬어야 돼. 나중에는 핵심 멤버 데리고 오기 힘들어. 그럼 방송이 너무 무너지니까. 벌써 신곡이 나오는구나. 뭐야 또. 와 그래도 전체적으로 잘 짰네요. 진짜 완전 새로운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했는데 그게 억지스럽지 않고 지금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에 잘 붙거든요. 효과들을 내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다음 라운드는 신곡인데 세 팀이 있으니까 각자 신곡 하나씩을 준비했는데 그걸 주전과 벤치 멤버들이 대결을 해서 그래서 승리한 멤버들의 녹음으로 음원이 발매가 되는 거고 그걸로 또 이 라운드 대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음원 발매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이번 라운드를 음원 발매 라운드로 그냥 끝내는 건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팀 대결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 신곡들로 똑같이 이번에 뭐 주전끼리 대결, 후보끼리 대결하고 어쨌든 음원 발매는 거기 안에서 이긴 멤버들만 발매하는 거죠. 어쨌든 방송 잘 만들었네요. 이거는 앞으로 유니버스 리그로 계속 걸그룹 버전, 남자 버전도 이렇게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건 확실히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잘 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더 경쟁을 해야 되는 동기부여도 되고 시청자들도 다른 오디션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추가된 거니까 다른 방송은 누가 이겼냐 그래서 개인 순위가 누가 되냐 그래서 순위 어떻게 탈락식 할 거냐인데 여기는 끝나고 어떻게 멤버 트레이드 누구 할 거냐 요 재미도 플러스가 돼서 그 부분 매우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운데 야외에서
고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건강도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아무도 뭔가 그런 건강에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고,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